아버지, 저 결혼하려고 합니다. 아들이 화난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기뻐서였을까요? 아니면 불안해서였을까요? 은성이는 32살, 대기업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아들입니다. 그리고 아들의 여자친구 민주, 26살. 아버님, 처음 뵙겠습니다. 그녀는 밝게 웃으며 인사했지만 이상했습니다. 입은 웃고 있었지만 눈은 웃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직감이 말했습니다. 이 여자는 뭔가 수상하다. 30년 넘게 건설업을 운영하며 수많은 사람을 만나왔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에는 자신이 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아들이 데려온 여자를 보자마자 이유를 설명할 순 없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해졌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한 건 그녀가 결혼을 너무 서두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버님, 저희 내년 봄에 결혼하고 싶어요. 너무 빠르다. 왜 이렇게 서두르는 걸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의심은 꼬리를 물었고 결국 저는 결정적인 선택을 하기로 했습니다. 직접 확인해보자. 내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뭐든 해야 한다. 그래서 저는 믿기 힘든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아들의 예비 신부를 시험하기 위해 경비원이 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과연 제 선택은 옳았을까요? 그녀의 상냥한 미소 뒤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노후가 더욱 현명해지는 지혜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날은 아들 은성이 여자친구를 처음 집에 데려오는 날이었습니다. 여자친구 민주는 26살로 같은 회사에서 일한다고 했습니다. 만난 지 3개월 됐다더군요.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순간 제 심장도 함께 쿵쾅거렸어요. 아내를 일찍 떠나보낸 후 은성을 혼자 키우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들의 결혼 상대를 만난다는 게 제게는 단순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은성이 환하게 웃으며 섰고 그 옆에는 단정한 차림의 젊은 여성이 있었습니다. 아버님,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이민주라고 합니다. 민주는 허리를 90도로 숙이며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예의 바른 첫인상이었어요. 하지만 그녀가 고개를 들었을 때 저는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입꼬리는 부드럽게 올라갔지만 그녀의 눈은 조금도 웃고 있지 않았어요. 어서 와요. 들어오게. 거실로 들어온 민주는 준비해 온 선물을 건넸습니다. 아버님께 드리고 싶어서 준비했어요. 상자 안에는 고급 홍삼 세트가 들어 있었습니다. 꽤 비싼 것이었죠. 아이고, 뭐 이런 걸 다 부담스럽게. 아니에요, 아버님. 아버님을 위한 마음으로 준비했어요. 민주는 상냥하게 말했지만 저는 그 목소리에서 약간의 어색함을 느꼈습니다. 마치 연습한 듯한 너무 완벽한 대답이었어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민주는 자기소개를 했어요. 은성이와 같은 회사에서 마케팅팀에 근무한다고 했죠. 말투도 세련되고 교양 있어 보였습니다. 우리 은성이가 어떤 점이 좋았어요? 제가 물었을 때 민주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은성 씨요? 민주는 짧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잠시 생각하는 듯 하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회사에서 은성 씨만큼 성실한 사람이 없어요. 다른 남자들처럼 허세 부리지 않고 자기 일에 책임감 있게 임하는 모습이 정말 멋있었어요. 그리고 그녀는 은성이를 향해 애정 어린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눈빛이 어딘가 연기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은성 씨는 미래가 확실한 사람이잖아요.
지금도 부장님들께 인정받고 승진도 빠를 거라 다들 말하고 순간 그녀의 말이 살짝 꼬였습니다. 그리고 목소리의 톤이 바뀌었습니다. 마치 대본을 읽는 것처럼요. 방금 그 말, 진심이었을까? 사람의 진심은 말투와 표정에서 드러나는 법이니까요. 30년 넘게 사업을 하며 많은 사람을 만나온 저로서는 그녀의 대답이 너무 계산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대화가 이어지는 동안 민주는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버님, 은성 씨와 저는 비록 만난 지 3개월밖에 안 됐지만 정말 잘 맞아요. 사실 저희 빨리 결혼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왜 그렇게 서두르려는 거지? 제 질문에 민주의 얼굴이 살짝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부드러운 미소를 되찾았죠. 사실 제가 어릴 때부터 꿈꿔온 결혼식이 있어요. 봄에 벚꽃이 만발할 때 올리는 결혼식이요. 내년 봄에 하려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그녀는 조금 머뭇거리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제 친할머니가 많이 편찮으세요. 할머니가 제 결혼식을 꼭 보고 싶어 하시는데 시간이 얼마 없으실 것 같아요. 저는 은성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은 놀란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 이야기를 처음 듣는 것 같았죠. 할머니 이야기는 처음인데, 어휴, 은성 씨도 참. 지난번 제가 전화 받았을 때 말씀드렸잖아요. 기억 안 나요? 민주가 웃으며 은성이의 팔을 꼬집었지만 그 웃음이 어딘가 어색해 보였습니다. 이상하다. 너무 급하게 진행하려고 한다. 이유가 뭘까? 그날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저는 민주를 계속 관찰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말할 때마다 적절하게 웃고 맞장구를 쳤지만 그 모든 반응이 마치 잘 짜여진 각본처럼 느껴졌습니다. 진짜 감정이 담겨 있지 않은 듯한 느낌이었죠. 그리고 은성이와 단둘이 있을 때와 제가 있을 때 민주는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제가 주방에 갔다가 갑자기 거실로 돌아왔을 때 민주의 얼굴에 스쳐 지나간 짜증스러운 표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민주가 돌아간 후 은성이에게 물었습니다. 민주 씨, 괜찮은 것 같구나. 그런데 할머니 이야기는 정말 들은 적 있니? 아버지, 사실 저도 오늘 처음 들었어요. 전화 받은 기억도 없고 조금 이상하긴 해요. 은성이의 말에 제 마음속 의심은 더 커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무언가가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아들이 정말 행복할지, 민주라는 여자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은성이를 사랑하는지 의심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직접 확인해 봐야겠군. 다음 날 아침 저는 오랜 친구이자 사업 파트너인 정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철이는 대학 시절부터 알고 지낸 친구로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함께했고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늘 제 옆을 지켜준 사람이었죠. 정철아, 나 좀 도와줘야겠다. 무슨 일이야? 또 골프 내기에서 졌어. 안 갚을 거면 전화하지 마. 정철이는 장난스럽게 웃었지만 저는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이번엔 정말 심각한 일이야. 은성이 여자친구 말이야. 뭔가 이상해. 전화기 너머로 정철이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어떻게 이상한데? 저는 어제 있었던 일들을 모두 설명했습니다. 민주의 어색한 웃음, 계산된 듯한 말투, 갑작스러운 결혼 이야기까지. 확실히 의심스럽긴 하네. 내가 조사해볼까? 아니, 이번엔 내가 직접 확인하고 싶어. 은성이의 행복이 걸린 문제니까. 정철은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설마 직접 확인하겠다는 거야? 그래. 직접 봐야 확신할 수 있지 않겠나. 정철은 깜짝 놀란 듯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민주 씨가 이미 너 얼굴을 알잖아. 그래서 말인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해. 혹시 변장을 하겠다는 거야? 그래. 민주가 사는 아파트 경비원으로 들어갈 생각이야. 정철은 순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정말 위험한 도박이야. 그래도 해야 해. 내 아들의 인생이 걸린 문제잖아. 정철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도와줄게. 내가 아는 사람 중에 특수분장을 하는 사람이 있어. 영화 배우들 변장도 자주 하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라면 내 얼굴을 완전히 바꿀 수 있을 거야. 다음 날 우리는 서울 도심에 있는 작은 스튜디오를 찾았습니다. 문을 열자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회장님. 이야기 들었습니다. 제 이름은 민수라고 합니다. 민수 씨는 저를 안쪽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방 안에는 온갖 가발과 분장 도구들이 가득했어요. 회장님께서 경비원으로 변신하시고 싶다고 들었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만 쉽지는 않을 겁니다. 매일 분장을 하셔야 하고 걸음걸이나 말투도 연습해야 합니다. 괜찮아요. 할 수 있습니다. 특수 분장이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제 머리에 흰머리가 많은 특수 가발을 씌웠어요. 그리고 얼굴에는 특수 실리콘을 덧대 깊은 주름살을 만들었습니다. 이 작업은 매일 아침 1시간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가 기본적인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이후에는 직접 하셔야 해요. 접착제가 마르는 동안 민수 씨는 제게 걸음걸이와 말투를 연습시켰습니다. 허리를 조금 구부리세요. 그리고 걸을 때는 오른쪽 다리를 살짝 절뚝거리는 것처럼 보이게 하세요. 말하실 때는 목소리를 조금 떨고 말끝을 흐리세요. 분장이 끝난 후 민수 씨는 저를 거울 앞으로 안내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모습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김기석이 아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희끗희끗해졌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생겼으며 피부는 거칠고 칙칙해 보였습니다. 제 눈 아래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졌고 원래의 나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제 옷을 갈아입으세요. 민수 씨가 건네준 경비원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거울을 봤을 때 저는 완벽하게 변신한 제 모습을 보고 스스로도 낯설게 느꼈습니다. 이제 나는 김기석이 아니다. 정철이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정말 놀랍다. 나도 몰라볼 뻔했어. 이 모습이라면 은성이도 못 알아볼 거야. 이제 어떻게 할 건데? 민주가 사는 아파트에 경비원 자리가 비었는지 알아봤어. 마침 한 분이 그만두셔서 자리가 있더라고. 내일부터 일을 시작할 거야. 정철이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괜찮겠어. 들키면 어쩌려고? 내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어. 그날 밤 저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옳은 걸까요? 아들을 속이는 것 같아 마음이 불편했지만 더 큰 상처를 막기 위한 일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하지만 내 행복을 위해서라면.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민수 씨에게 배운 대로 분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가 사는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이른 아침 저는 분장을 마치고 민주가 사는 아파트 단지로 향했습니다. 주소는 전에 민주가 은성이에게 선물로 보낸 택배 상자에서 확인해 두었죠. 도착한 아파트는 꽤 규모가 컸습니다. 총 12개 동의 각 동마다
20층 이상 되는 대형 단지였습니다. 단지 입구에서 관리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관리소장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아, 새로 오신 경비원이시죠? 김기석 씨? 네, 그렇습니다. 저는 연습한 대로 목소리를 조금 떨리게 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희 아파트에 온 걸 환영합니다. 간단한 교육 후에 바로 일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2시간 동안 기본적인 업무 교육을 받은 후 저는 7동과 8동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업무는 아파트 입구에서 경비를 서고 택배를 보관하고 간단한 민원을 처리하는 것이었죠. 오늘부터 잘 부탁드립니다. 소장님의 말에 고개를 숙이고 본격적인 일을 시작했습니다. 출근 시간이 되자 주민들이 하나둘씩 단지를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모든 주민에게 깍듯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대부분의 주민들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거나 미소를 지었지만 몇몇은 아무런 반응 없이 지나갔습니다. 아파트 경비원이란 참 보이지 않는 존재구나. 그때 민주가 나타났습니다. 회사에 출근하는 길이었죠. 깔끔한 정장 차림에 단정한 헤어스타일, 화장도 완벽했습니다. 단번에 주변에서 눈에 띌 만큼 세련된 모습이었어요. 저는 다른 주민들과 마찬가지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민주에게서 돌아오는 반응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제 존재를 아예 인식조차 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속도조차 늦추지 않은 채 지나갔습니다. 마치 저는 공기와 같은 존재인 것처럼요. 역시 뭔가 있다. 첫인상부터 좋지 않았습니다. 바쁜 아침이라 그럴 수도 있지만 적어도 눈길 한 번 정도는 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사람을 이렇게 철저히 무시하는 사람이 과연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일까? 점심시간이 되어 다른 경비원들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민주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죠. 저기, 7동 15층에 사는 젊은 여자분은 어떤 분인가요? 아, 그 여자분이요? 완전 싸늘해요. 김 반장이라는 50대 경비원이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네, 여기 산 지 2년 정도 됐는데 인사 한 번 제대로 한 적이 없어요. 다른 주민들은 가끔 음료수라도 주는데 저 여자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항상 표정이 굳어 있죠. 다른 경비원이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전에 택배를 잘못 놓았다고 완전 난리쳤어요. 무시하는 말투로 이런 것도 제대로 못하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쓰레기 분리수거도 제대로 안 해요. 전에 저한테 이거 좀 버려주세요 하면서 분리도 안 된 쓰레기 봉투를 그냥 던지듯이 주고 가더라고요. 저는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태도라면 과연 은성이한테는 진심일까? 오후에는 아파트 복도와 계단을 청소하며 민주의 집 근처를 살폈습니다. 마침 민주가 예상보다 일찍 퇴근한 모양이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그녀를 발견했습니다. 다시 한번 저는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저녁 되세요. 이번에도 그녀는 제 존재 자체를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저는 복도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민주가 저를 지나쳐가며 방금 닦아 놓은 바닥에 발자국을 남겼습니다. 멈칫할 법도 한데 그녀는 전혀 개의치 않고 지나갔습니다. 아이고, 방금 닦은 건데. 저는 일부러 노인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나 민주는 뒤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사과 한마디 없이 자기 집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이런 작은 행동에서 사람의 진짜 모습이 보이는 법이지. 그때 다른 주민이 지나가며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아저씨, 힘드시죠?
날도 더운데 고생 많으십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인데도 이렇게 태도가 다르구나.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분장을 지우며 생각했습니다. 첫날부터 민주의 차가운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은성이가 저런 사람과 결혼해서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요? 정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떻게 됐어? 첫날부터 좋지 않아. 다른 경비원들 말로는 주민들에게 상당히 불친절하고 거만하다는 거야. 내가 직접 본 모습도 마찬가지고. 역시 은성이한테만 좋은 모습 보이는 거였구나. 아직은 결정적인 증거는 없어. 좀 더 지켜봐야겠어. 전화를 끊고 내일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이제는 더 적극적으로 그녀를 시험해 봐야겠다. 경비원 생활 일주일째, 저는 민주를 좀 더 적극적으로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사람의 진짜 모습은 누군가 도움이 필요할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에서 드러나는 법이니까요. 아침 일찍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일부러 무거운 짐을 들고 힘들어하는 연기를 해보기로 했어요. 커다란 택배 상자를 여러 개 쌓아 올린 카트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꼭 확인해야지. 아침 9시 민주가 출근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7동 입구 근처에서 택배 상자들을 정리하는 척하며 그녀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마침내 멀리서 민주가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 세련된 구두, 손에는 명품 가방. 마치 광고 속 모델처럼 단정하고 우아한 모습이었어요. 저는 일부러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민주는 여전히 아무 반응 없이 지나쳤습니다. 예상대로군. 그 순간 저는 일부러 높이 쌓아둔 택배 상자 중 하나를 떨어뜨리며 크게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아이고. 쿵. 택배 상자가 바닥에 떨어지며 꽤 큰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허리를 감싸 안고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민주는 분명 이 광경을 보고도 전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주민 한 분이 황급히 다가왔습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많이 다치신 거 아니에요? 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노인처럼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그 순간에도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하자 그녀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은 채 그대로 탑승했습니다. 기대도 안 했다만 참 대단하군. 오후 저는 민주가 퇴근하는 시간에 맞춰 다시 한번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무거운 상자를 들고 숨을 헐떡이며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민주가 로비로 들어오는 것을 확인한 후 저는 일부러 그녀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아이고, 너무 무겁네요. 민주는 제 바로 옆을 지나갔지만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마치 제 존재 자체를 인식하지 않으려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상자를 완전히 떨어뜨리며 큰 소리를 냈습니다. 아이고 머니. 민주는 순간적으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이제라도 도와줄까? 하지만 그녀는 그대로 고개를 돌려 다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빠르게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반면 옆에 있던 다른 주민 한 분이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아저씨,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디로 갖다 드릴까요? 감사합니다. 7동 경비실로 가면 됩니다. 그 주민은 상자를 들어 경비실까지 옮겨 주었습니다. 조심하세요. 그의 따뜻한 미소를 보니 제 마음이 순간 따뜻해졌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살아도 이렇게 다를 수가 있구나. 그날 밤 분장을 지우며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의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확신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자신에게 도움이 될 사람에게만 친절한 사람이었습니다. 정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은 어땠어? 더 확실해졌어. 민주는 자기보다 약한 사람에게 전혀 관심이 없어.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모른 척 지나가더라고. 그런 사람이 아들을 진심으로 사랑할 리가 없지. 맞아. 하지만 아직은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내일은 좀 더 다른 방법으로 시험해 봐야겠어. 전화를 끊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마음은 무거웠지만 은성이의 미래를 위해 더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민주에게 좀 더 강한 시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위급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반응할까? 사람의 진짜 본성은 위기가 닥쳤을 때 드러나는 법이니까요. 오늘은 조금 더 직접적으로 확인해 봐야겠다. 아침 일찍 출근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민주는 매일 아침 자기 차를 타고 출근합니다. 저는 주차장에서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아침 8시 30분. 민주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녀의 차 근처에서 대기하다가 일부러 앞으로 넘어졌습니다. 으악! 쿵! 바닥에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주차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이고! 저는 다리를 부여잡고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주변에서 보면 꽤 심각해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민주는 그 광경을 똑똑히 보고도 그대로 자기 차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단 한 번의 시선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주차장에 있던 다른 주민들이 놀라서 다가왔습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한 중년 여성이 제 곁에 무릎을 꿇고 상태를 살폈습니다. 또 다른 남성 주민은 휴대폰을 꺼내며 119를 부르려고 했습니다. 119에 전화할까요? 저는 그들의 걱정을 진정시키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그냥 살짝 미끄러졌어요. 잠시만 쉬면 괜찮을 것 같아요. 주민들은 제가 일어날 수 있을 때까지 곁에서 도와주었습니다. 그들의 따뜻한 마음씨에 저는 진심으로 감사했어요. 하지만 민주는 그 모든 상황을 보고도 자기 차에 올라탔고 그대로 출발해 버렸습니다. 주차장을 빠져나가면서도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이렇게까지 모른 척할 수 있다고? 저녁. 집으로 돌아와 정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 어땠어? 더 심각해. 내가 쓰러지는 연기를 했는데 구경도 안 하고 그냥 가버리더라고. 사람이 응급 상황에 처했는데 말이야. 아니, 그건 정말 아니지.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제 확신이 들어. 민주는 은성이를 정말로 사랑하는 게 아니야. 그녀에게는 다른 목적이 있어. 그럴 것 같아. 하지만 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하지 않을까. 맞아. 좀 더 지켜볼 거야. 정말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지. 전화를 끊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어요. 이제는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경비원 생활을 시작한 지 벌써 2주가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민주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됐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는 냉정한 태도,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무시하는 행동, 은성이에게만 보여주는 다정한 모습. 이제 확신이 들었습니다. 민주는 은성이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다. 하지만 아직 부족했습니다. 단순한 태도 문제만으로는 은성이를 설득할 수 없었습니다. 내 여자친구가 경비원에게 인사도 안 해. 이런 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어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7동 입구에서 경비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밤 9시쯤 택배를 정리하고 있는데 우연히 한 장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민주가 낯선 남자와 함께 아파트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은 단순한 친구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남자는 민주의 허리에 손을 두르고 있었고, 민주는 그 남자의 어깨에 살짝 기대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세련된 정장 차림의 젊은 남성이었지만 은성이는 아니었습니다. 뭐지? 저 사람은 누구지?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최대한 평정을 유지한 채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저녁입니다. 그러나 민주는 제 시선을 피하며 남자와 함께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그들이 로비를 지나가는 동안 작은 웃음소리와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번에 은성이가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잖아. 혼란스럽고 걱정되는 마음에 저는 경비실로 돌아와 생각에 잠겼습니다. 민주에게 다른 남자가 있다면 은성이는 알고 있을까? 그녀가 은성이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가짜가 아닐까? 그날 밤 저는 경비실에서 그 남자가 아파트에서 나가는 모습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드디어 민주와 남자가 함께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오빠, 조심히 가. 내일도 보자. 민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민주와 그 남자가 서로 포옹하더니 긴 키스를 나누었습니다. 길고 깊은 키스였습니다. 저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이게 꿈인가? 그저 막연한 의심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확실한 배신의 증거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숨을 죽이고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혹시라도 들키면 어쩌지? 조심스럽게 플래시를 끈 상태에서 조심스럽게 몇 장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들의 키스가 끝나고 민주는 다시 아파트로 들어갔고 남자는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확실해졌다. 저는 경비실로 돌아와 찍은 사진들을 확인했습니다. 어두운 환경이었지만 민주와 그 남자가 키스하는 모습은 충분히 식별 가능했습니다. 이제 은성이에게 보여줄 명확한 증거가 생겼습니다. 곧바로 정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철아, 결정적인 증거를 찾았어. 뭔데? 민주에게 다른 남자가 있어. 오늘 그 남자가 민주 집에 왔었어. 그리고 내가 직접 봤는데 아파트 입구에서 키스까지 하더라고. 뭐라고? 정말이야? 응. 사진도 찍었어. 이건 정말 충격적이야. 사진을 보내봐. 저는 정철에게 사진을 전송했습니다. 잠시 후 정철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건 확실하네. 은성이한테 보여줘야 해. 그래. 하지만 어떻게 보여줘야 할지 고민이야. 그게 뭐가 고민이야? 내가 직접 보여줘야지. 하지만 내가 경비원으로 변장한 것도 알게 될 텐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 은성이의 인생이 걸린 문제잖아. 내가 직접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 내 말이 맞아. 저는 경비실에 있는 짐을 챙기고 집으로 돌아가 서둘러 분장을 지웠습니다. 거울을 보니 오랜만에 원래의 김기석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아들에게 진실을 알려줄 시간이다. 저는 은성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성아, 아빠인데. 너 지금 집에 있니? 아빠가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그러는데. 네,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지금 아빠 집으로 와줄 수 있겠니? 직접 보여줄 게 있어. 알겠어요.
지금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에게 이런 충격적인 진실을 전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더 큰 상처를 막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은성아, 미안하다. 하지만 너를 위한 일이야. 은성이를 기다리는 동안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띵동.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은성이가 도착한 거였습니다. 아버지, 늦은 시간에 갑자기 왜 그러세요? 무슨 일이에요? 은성이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저희 분위기에 불안함이 가득한 얼굴이었습니다. 들어오렴. 앉아서 이야기하자.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신 후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은성아, 아빠가 요즘 내 걱정을 많이 했어. 특히 민주에 대해서. 은성이의 표정이 순식간에 긴장으로 굳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민주가 어떻다는 거예요? 아빠가 민주에 대한 의심이 들어서 직접 확인해 봤단다. 어떻게요? 저는 천천히 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내가 했던 일들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주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인 차가운 태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외면한 모습, 그리고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했던 순간까지. 아버지가 왜 그런 짓을 했어요? 아버지가 민주를 미행했다고요. 은성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놀라움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들어봐, 은성아. 아빠는 너의 행복을 위해서 그랬어. 그리고 저는 휴대폰을 은성이에게 건넸습니다. 이걸 봐. 은성이는 제 손에서 휴대폰을 받아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표정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민주가 다른 남자와 키스하는 사진. 은성이는 충격의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이게 뭐야?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어젯밤에 찍은 거야. 민주 씨가 다른 남자와 함께 아파트로 들어가는 걸 봤어. 그리고 밤늦게 그 남자가 나갈 때 입구에서 저렇게 키스하는 모습을 목격했지. 은성이는 사진을 넘겨보면서 점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눈가에 배신감과 슬픔이 서렸습니다. 믿을 수 없어. 민주가. 믿기 힘들겠지만 아빠는 내가 더 큰 상처를 받기 전에 알려주고 싶었어. 은성이는 고개를 숙인 채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의 손에 쥐어진 휴대폰 화면에는 민주의 배신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은성이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민주한테 직접 물어볼게요. 그래, 그게 좋겠구나. 은성이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은성씨. 민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혀 긴장감 없는 평소의 다정한 목소리. 하지만 은성이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민주야, 지금 어디야? 집이요. 왜 그러세요? 정말 혼자야? 응.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젯밤에 누구랑 있었어요? 잠시 정적. 그리고 민주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 혼자 있었어요. 은성이는 숨을 길게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으로 사진을 전송했습니다. 잠시 후 전화기 너머에서 민주의 숨이 멎는 듯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게 뭐야? 설명해봐. 민주야. 이건 오해예요. 그냥 친구일 뿐이에요. 친구랑 저렇게 키스를 해. 민주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됐어. 더 이상 변명 듣고 싶지 않아. 우리 끝냅시다.
은성 씨, 잠깐만요. 내 말 좀 들어봐요. 할 말 없습니다. 뚝. 전화를 끄는 은성이는 손에 쥔 휴대폰을 힘없이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은성아. 저는 조심스럽게 아들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아버지, 고마워요. 은성이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변장까지 하면서 이런 일을 하셨다니. 처음엔 이해가 안 됐지만 은성이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니었으면 전 계속 속고 있었을 거예요. 괜찮아, 아들아. 내가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뿐이었어. 그날 밤, 은성이는 제 집에서 묵었습니다. 아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하며 저는 오랜만에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사람 만날 거야. 저는 은성이의 등을 가만히 토닥였습니다. 아빠가 항상 내 편이란다. 민주와의 이별 후 은성이는 한동안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출근도, 운동도, 친구들과의 약속도 전처럼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 그 충격은 너무나 컸을 겁니다. 아버지로서 아들이 아파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너무나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은성아, 오늘은 좀 어때? 어느 주말 아침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괜찮아요, 아버지. 생각보다는 나아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깊은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아빠 집에 와서 밥 먹을래? 내가 좋아하는 갈비찜 해놨다. 네, 아버지. 갈게요. 그날 저녁, 은성이는 평소보다 한층 수척해진 얼굴로 나타났습니다.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드리워져 있었고, 수염도 깔끔하게 정리하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들어와, 은성아. 밥 먹자. 식탁에 앉아. 우리는 날씨 이야기, 뉴스, 스포츠 이야기. 온갖 주제를 다 이야기했습니다. 단 하나, 민주 이야기만 빼고. 은성이는 묵묵히 밥을 먹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아직도 정리가 되지 않은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식사가 끝나갈 무렵,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은성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민주의 진짜 모습을 알려주셔서.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가만히 아들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은성아, 아빠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뿐이야. 알아요. 처음엔 아버지가 왜 그런 극단적인 방법을 택했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은성이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 것 같아요.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었다는 걸. 저는 미소를 지으며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많이 생각했어요. 그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왜 민주의 진짜 모습을 못 봤는지. 아마도 너무 사랑에 빠져서 보고 싶은 것만 봤던 것 같아요. 그건 사랑에 빠진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야. 내 잘못이 아니야. 아버지, 저 이제 회사 일에 더 집중하려고 해요. 아버지, 회사에서요. 저는 순간 놀랐습니다. 갑자기 왜 그러니? 은성이는 눈을 내리깔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너무 제 길만 고집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는 늘 회사에서 함께 일하자고 하셨는데 저는 늘 독립적인 길을 가겠다고 했잖아요. 이제는 아버지 곁에서 일하고 싶어요. 아버지의 지혜를 배우고 싶어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은성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지. 아빠 때문에 내 인생을 바꾸진 마. 아니에요,
아버지, 제 진심이에요. 아버지 회사에서 경험을 쌓고 싶어요. 은성이의 표정에는 결연한 의지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럼 지금 회사 정리되는 대로 바로 회사로 나오렴. 처음부터 차근차근 배우게 해줄게. 그렇게 은성이는 제 회사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기본적인 업무부터 배웠습니다. 서류 정리, 회의 참석, 직원들과의 소통. 은성이는 모든 일에 열정을 보였습니다. 놀랍게도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얼굴에는 다시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업무에 집중하면서 민주와의 이별로 인한 상처도 조금씩 치유되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은성이는 제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몇 가지 제안이 있어요. 그의 눈빛은 진지하고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은성이의 제안은 신선했고 우리 회사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였습니다. 와, 이거 정말 좋은 아이디어구나. 직접 프로젝트를 맡아볼래? 은성이는 깜짝 놀란 듯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요? 제가 해도 될까요? 당연하지. 내가 충분히 할 수 있어. 몇 개월 후, 은성이가 맡은 프로젝트는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에는 다시 미소가 돌아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함께 퇴근하던 중 은성이는 문득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버지, 감사해요. 아버지가 아니었으면 저는 아직도 그 관계에 갇혀 있었을 거예요. 아버지 덕분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어요. 저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니다, 은성아. 그건 내 의지와 용기 덕분이야. 아빠는 그저 조금 도왔을 뿐이야. 은성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앞으로도 아버지처럼 현명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순간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아들아, 넌 이미 충분히 현명해. 앞으로 더 멋진 모습을 보여줄 거라 믿는다. 민주와의 일이 있은 지 1년. 은성이는 이제 우리 회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업무부터 시작했지만 이제는 신사업부 팀장이 되어 새로운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죠. 그의 새로운 아이디어와 열정 덕분에 우리 회사는 더욱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지점 개소식이 있는 날. 은성이 직접 기획하고 추진한 프로젝트의 결실을 맺는 날이었습니다. 행사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은성이는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저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자 성장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은성의 연설을 들으며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1년 전 모든 걸 잃은 듯 아파하던 아들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딛고 이제는 당당한 모습으로 앞에 서 있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멋지게 성장할 줄은 몰랐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우리는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은성이는 오랜만에 정말 편안한 얼굴이었습니다. 아빠, 모든 게 아빠 덕분이에요. 아니야, 은성아. 이건 다 내 노력의 결과야. 하지만 아빠가 그때 진실을 알려주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쯤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조용히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인생에는 때로 고통스러운 진실이 필요할 때가 있단다. 그게 결국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지. 맞아요. 은성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저는 사람을 볼 때 더 신중해졌어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않게 됐죠. 그게 바로 내가 얻은 지혜야. 창밖을 바라보며 우리는 잠시 침묵에 잠겼습니다. 가을의 노을이 아름답게 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은성이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빠, 요즘 소개팅 몇 번 했어요. 저는 놀라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어떤 사람이니? 회사 직원의 동생이에요.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데 정말 따뜻한 사람이에요. 천천히 알아가고 있어요. 그래, 서두르지 말고 진심으로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 그게 가장 중요하니까. 은성이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문득 이 모든 시간을 되돌아봤습니다. 민주와의 아픈 기억. 그로 인해 힘들어했던 아들. 그리고 그 아픔을 딛고 다시 일어난 은성. 인생이란 참 예측할 수 없는 여정입니다. 때로는 아픔과 고통이 찾아오지만 그것을 극복할 때 우리는 더 성장합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안심이 되는구나. 여러분,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아들을 위해 경비원으로 변장했던 이 모험은 저에게도 큰 교훈을 주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때로는 냉정한 진실을 마주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 진실이 결국 더 큰 행복으로 이어지죠. 우리 인생에는 민주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은성처럼 상처를 딛고 성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살펴보고 진심 어린 관계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사연인생 채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앞으로도 인생의 지혜가 담긴 다양한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용기가 될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의 노후가 지혜롭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